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은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18번과 19번 내신을 대비하는 분석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문 분석 같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변형 대비도 같이 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18번 문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목적 파악하기였으니까 우리가 답을 기억했을 때 어떤 내용이다. 그렇죠. 바로 항공비행 캠프 개최를 알리는 글이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문을 봤을 때 변형 포인트는 어법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해.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에다가 5월 달에다가 6월 달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방대한 양이 시험 범위다 보니까 모의고사 18번을 무리해서 문맥이라든지 빈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우 흥분이 됩니다. 자, excited라는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기 때문에 빨리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서 excited 하다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to announce 뭔가를 알리게 돼서 기쁘다라는 건데 무엇을 알리냐면에 해당되는 이 that은 바로 announce에 대한 목적절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will offer 제공을 하게 됐죠. 뭐 개최하다로 바꿔서 설명해도 됩니다.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됐어요. 여름에 진행을 하는 항공비행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거야? 쉽게 말해 학생 조종사 면허가 있는데 그거를 위한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캠프가 be held 언제 열리냐면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개최하다, 주최하다, hold.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수동태로 사용이 됐다라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캠프였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ummer Camp는 will include 어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 중요한 어법 나왔습니다. 18번이 어법에 나온다면 in이치는 절대로 선생님이 건너뛰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뭐를 받게 되죠? 바로 비행 지도를 받게 되는데 전문 조종사한테 비행 지도를 받게 될 것이며 두 번째, can receive에 대한 동사입니다. 현장 체험을 가게 될 수 있고 세 번째, 뭐를 할 수 있다? flight simulator를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Flight Simulator가 여러분들이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Simulator가 모의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행 조종을 이제 모의로 실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do까지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다 can 조동사에 뒤따르는 동사 원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오면 돼. A lot more. 그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Because of, 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뒤에는 뭐밖에 올 수 없어? 그렇죠. 목적어라는 명사상당어구 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콤마에서 딱 끊고 나니까 역시나 이 사이에 명사 밖에 안 왔으므로 여러분들이 빨리 뭐를 대비해야 되냐면 만에 하나 선생님들이 because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 조종사들을 위한 항공 규정 때문에 이 캠프는 is limited.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참석자의 나이가 16살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법도 사실은 뭐 변형 요소가 5개 이상이라서 스님 찍기는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Please see.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봐주세요. 근데 뭐를 봐주시냐면 the
attached document. 지금 attach가 무엇을 첨부하다, 붙이다라는 타동사인데 얘가 지금 document를 꾸며주고 있지?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첨부되어진 다큐멘트니까 당연히 PP가 와야 되는 겁니다. 첨부된 문서 봐주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 문서가 뭐에 대한 거냐면 첫 번째 이 캠프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정보, 두 번째로는 tuition, 수업료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다룬 서류를 첨부했는데 이거 봐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만일 당신이 have further questions. 여기서 further는 여러분들 더 많은이죠. 추가적인 더 많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디 연락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찝지 않은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뭐 빈칸 문장 삽입 순서 뭐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틀릴 일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 어법만 좀 찝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한 상태에서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변형 포인트. 얘 또한 엄청 중요하다는 아니야. 엄청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선생님 문맥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이 지문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어법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따른 서술형 여러분들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좀 예고하자면 분사, 구문. 자, 그리고 나서 문장 삽입과 순서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변형을 예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글의 문맥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글을 마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시간 전이었어요. 뭐 하기 이전에 2시간 전이었나면 뒤에를 봤을 때 EBS에서 해설을 논문이라고 했죠. 사실 이 페이퍼라는 것은 논문, 보고서, 과제 등등이 다 됩니다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제출하기 2시간 전이거든? 근데 얘가 막 엉망진창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글을 써나가고 있는 걸 선생님이 읽었어. 근데 논문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썼을 것 같지는 않아서 선생님은 글쓰기 과제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페이퍼를 submission 제출하기 2시간 전 상황으로 우린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이제 A에 해당되는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 이 2시간 전 상황을 그리는 내용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with라는 전치사를 보면 본능적으로 빨리 뭐 생각하죠? 그렇죠. with, 명사, 분사에 해당되는 독립분사 구문을 찾게 되어져 있죠. 선생님 근데 여기 분사가 없는데요. close 뒤에 왜 아무것도 안 붙었죠? 자, close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빨리 생각해. 형용사 앞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사이에는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독립분사 구문. 한마디로 데드라인이 마감 기한이잖아. 마감 기한이 close at hand. 소나기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예요. 여기에서 문법을 하나를 찝는다면 서술형이 아니라 close 자리가 어떻게 closely로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라는 걸 안다면 closely가 아닌 close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여기부터가 진짜 이제 주어가 나온 거죠. 클레어는 여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struggling with. 그러니까 그녀의 글쓰기 과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를 바탕으로 서술형 쓸 필요가 있겠고 문장이 좀 짧아서 얘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장이었죠. 사실은 선생님이 두 번째 문장보다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더 높은 것이 3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맨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해? pressed, ed로 시작을 하죠. 이거 혹시 뭐가 아닌가? 분사구문 아닌가? 를 파악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 절 끊어서 주절의 위치 파악해줘야 돼. 지금 뒤에가 주절이죠. 그러면 이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절이 된다. 근데 뭐가 없어? 주동? 접주동. 근데 접속사 없고 본동사 없으므로 이 pressed는 분사 구문이죠. 여러분들 빨리 ing 바꾸고 싶죠? 이 앞에도 뭐가 생략됐어? being이 생략됐다 라고 볼 수 있는 분사 구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접주동으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됐어? as 생략하고 주어 같으니까 주어 생략하고 was를 어떻게 바꿨죠? be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pressed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플러스가 무슨 뜻이야? 뭔가를 누르다, 압력하다, 압력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being pressed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시간에 압박을 받고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병렬입니다. 여기 stuck이 나왔죠. 어디에 이제 갇혀 있는 거야? deadlock은 교착 상태인데 한국어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stuck in deadlock은 완전 꽉 막혔다는 거야.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 있는 그녀는 had no idea.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부연 설명, 뒤에 how to까지 여러분들 같이 끌고 와주세요. 중학교어법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가 중학교어법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글 쓰는 숙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무지 감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문인데 또 과거 분사로 시작한 분사 구문에다가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how to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서술형을 반드시 잘 써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wasn't even sure. 심지어 이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sure에 대한 목적절을 봐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접속사가 대시 아니라 뭐가 왔어? whether이 왔죠.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인지 아닌지야. 그녀가 그것을 on time, 제 시간에 submit, 제출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심지어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래서 이건 논문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지. 뭐 소논문 정도는 간단한 과제의 소논문 정도는 될 수는 있었겠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상 선생님이 두 번째로 나눈 B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거를 제출하기 2시간 전에 그녀가 굉장히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었어. 그리고 나서 이 B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자신이 쓴 글을 보면서 실망하고 더 불안해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맨 처음에 what이 나왔네. 뭐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what she found in her paper.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페이퍼에서 발견한 것은이라고 해석해야 돼. 관계 대명사다. 맞죠? 지금 found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했을 때 지금 동사가 단수 취급한 것까지 같이 끌고 온 상태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막 쓴, 휘갈겨 쓴 단어들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다? half sentences였다. 선생의 문장이 half가 됐다라는 게 반쪽짜리란 얘기인가요? 말 그대로 미완성의 문장들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녀가 발견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겉보기에 굉장히 이상하고 뒤죽박죽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관성이 있지 않고 마구잡이로 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한 무더기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를 보고서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 아직 완성도 하진 않은 상태인데 다시 읽어봤더니 엉망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말이 되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글을 그리고 over and over 반복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환이 있을 것 같죠? 참고적으로 여기서 ing 동명사는 begin의 이제 목적어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땠었냐면 A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전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 내가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B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 글을 읽었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그거를 반복해서 읽기를 시작했대. 그럼 어떤 전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8번째 문장의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갑자기에 해당되는 all of a sudden이 나왔다라는 거죠. all of a sudden은 suddenly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상황이 확 전환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장은 뭐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문장을 적절한 곳에 집어넣으시오에 해당되는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문맥상 C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뭔가가 was found 발견이 됐죠. 어디에서? 그 생각의 더미들 속에서 뭔가가 발견이 됐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의외로 쉬운 거를 잘 틀려와.
선생님 여기 앞에 전치사 있어가지고 틀렸어요 라는 학생들 많아. 그거는 관계대명사 that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무더기 해서 얘는 지시대명사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뭔가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뭔가가 뭐나 면에서 땡땡 뒤를 보도록 하자. 그럼 당연히 그 발견된 것에 해당되는 명사상당어구가 나와야 해. 아까는 일관성이 없이 뒤죽박죽 적혔다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생각들이 나름의 흐름과 연결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갈 거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와 명사 연달아 나올 수 없으면 빨리 선생님 뭐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 라고 생각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had not considered의 동사 어형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석을 좀 먼저 하자면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죠. 그녀가 그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녀가 considered 고려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꼭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것 같지는 않아. 어떤 계획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그녀가 고려하지 않았었던 어떤 생각의 흐름과 연결성을 이제 찾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로 had not consider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had not been considered라는 수동이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사이에 들어갔고, 고로 이 목적어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hile 오랜만에 점검해볼까? while은 접속사니까 주동이고 여기선 절대로 during 써주면 안 되겠다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속 하면 돼요. all of a sudden에서 이제 문장이 확 전환된 상태에서 여기서도 사실은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from this moment 뭐 때문에? this moment 때문에. 이 순간부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뭔가 긍정적으로 전환된 상황이 있었고 바로 이 순간부터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집어넣으라고 하면 갑자기 뭔가 긍정적이었던 상황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돼. 맞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어때 보여?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보여. 문장 삽입도 같이 챙기셔야 돼요. 이 순간부터 시계의 똑딱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뭐처럼 들렸다. 그녀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 되겠죠. 이제 10번이요. Yes, I can do it.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녀의 팬츠를 다시 잡았습니다. 라는 문장으로서 마무리. 자, as가 나오면 항상 우리 분사 구문 연습해 주세요. 지우고 grabbing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런 거 왜 해주냐면 너무 이런 선생님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필기한 것만 보고 그걸 따따따 외우려고 해. 이해를 하지 않고. 기말고사라는 것은 중간고사 때 나뉘지 않았던 등급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근데 학생들은 또 어때? 중간고사 때 뜨거 데이고 나서 중간고사 때 알았지. 이것들이 2월 달부터 수능 특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를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를 다들 공부를 똑같이 해왔을 거라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죠. 왜? 실질적으로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기말고사가 진짜 수능과도 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거든. 그래서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크래프트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선생님이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동, 접주동 이런 식으로 맨날 연습을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는 학습자료 여러분들 댓글을 보시면 선생님이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항상 영상 올릴 때마다 학습자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꼼꼼하게 학습하고요.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는 선생님이 주말에 올릴 거니까 주말에 한꺼번에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0년 6월 모평 18번과 19번 지문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